그런 흐름이 네. 의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이제 또 뉘앙스와 경쟁사입니다. 셀바스 네. AI가.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입찰 경쟁에서 뉘앙스를 이긴 바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여가지고 향후에 뭐 다른 의료기관에 진출을 할 때도 우리 뉘앙스보다 좋은 평가 받았었어 이런 거를 또 강점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기업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 네네.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여기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의료 AI에 이어서 여기는 이제 의료 AI를 살짝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살짝요? 네. 음성 인식을 네. 통해서 의료에도 진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셀바스 AI라는 업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바스 AI는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전문 업체로서 음성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또 국내에서 유일한 필기 지능 기업이며 음성인식 인식률 무려 98%라고 합니다. 또 원천 기술 특허를 무려 79건이나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특허를 79건이나 보유했는데 정말 엄청난 기업 아닌가요? 여기는 정말 약간 음성인식 외길 인생을 살았던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데가 영상 판독에만 외길 인생을 살았다면은 음성인식에만 정말 진심인 회사여서 그 관련해서 특허가 정말 엄청나게 많고 그런 원천 기술을 베이스로 다른 이제 산업, 법무, 의료, 모빌리티를 주로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의료 쪽은 이제 셀비 메디 보이스라고 네.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법무 쪽에는 셀비 노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쪽이나 뭐 이쪽 여러 분야에 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네네.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최근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법무 쪽 부분부터 좀 살펴보자면, 일단 셀비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사들이랑도 하나요? 뭐 아무튼 이런 법무적인 그런 상담 같은 것들을 네네네. 했었을 때 그 상담한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로 정리를 해주시고 맞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주요 내용들을 이제 요점을 뽑아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어디랑 계약이 돼서 지금 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이제 23년 기준으로는 경찰서, 여청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300여 곳 정도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매출 기준으로는 한 30억 원 정도 네. 됩니다. 경찰서가 이제 한 300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 네, 건가요? 지금 납품을 현재 300개 하고 있고 네. 이제 향후에는 법무부 쪽에도 납품을 할 예정인데 이게 사인을 한 곳만 한 2,800곳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납품을 할 곳이.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한 170억 원으로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예요. 2년간 걸쳐서 2년에 걸쳐가지고 와, 법무 쪽 시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저 여기는 뭐 탄탄하게 그냥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당장 2년 동안 사인한 업체만 그 정도여서 좀 추가적으로도 더 공공향으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담 내용들을 요약하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했었을 때는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 요즘에 이제 GPT도 다 음성인식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법무 분야에서 뭐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뭐 어떤 기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법무 쪽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보안이 조금 중요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도 잘 구축이 돼 있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공공향으로 레퍼런스를 가장 먼저 쌓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간 쪽 매출은 거의 발생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원래 공무원들이나 이제 국가 쪽으로 납품하는 것은 쓰던 걸 계속 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국방부 조사실 천여 곳이랑도 납품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계속 공공향 쪽으로 향후 한 5, 6년 동안은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경쟁자는 없는 시장인가요? 지금 법무 쪽에서는? 법무 쪽에서는 없고 민간 쪽에서는 이미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이버, 클로버나 이런 게 너무 잘하고 있어서 거의 아예 진입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법무 쪽은 뭐 안정적으로 성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의료 쪽은 지금 보면 셀비 메디 보이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병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상급 의료기관들을 네. 대상으로 하고 2차, 있고 3차 의료기관. 네네, 2차, 3차 쪽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병원 한 개당 약 1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 개랑 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한 2곳 정도 더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한 20억 정도 여기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메디아나랑 이제 인수를 해서 이쪽으로 좀 영업망을 늘려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메디아나 인수는 지난해 1월에 했는데 네. 이 메디아나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제세동기 유통하고 하는 네네네. 회사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얘네가 사실 이 메디보이스를 깔려고 인수를 한 것보다도 네. 메디아나가 꾸준히 한 1,000억에 120억 정도 영업이익 내는 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실적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그리고 전국 의료기관, 좀 상급 기관보다는 이제 한 1차 의료기관에 많이 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디보이스가 좀 상급 기관보다 그냥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국내 그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그 전자 공시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환자랑 대화하는 것들을 네. 의무적으로 녹음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게 이제 의무로 녹음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뉘앙스라는 회사가 전 병원의 그런 녹음 기기 같은 것들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 회사를 이제 MS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의료 정보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좀 아우를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던데 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뭐 갈수록 이제 그런 환자와의 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지면서 네. 이런 어떤 대화에서는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네. 의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이제 또 뉘앙스와 경쟁사입니다. 셀바스 네. AI가.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입찰 경쟁에서 뉘앙스를 이긴 바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여가지고 향후에 뭐 다른 의료기관에 진출을 할 때도 우리 뉘앙스보다 좋은 평가 받았었어 이런 거를 또 강점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매출에서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그 법무 쪽과 의료 쪽 이외에 뭐 어떤 다른 분야도 있나요? 이제 모빌리티 쪽 분야가 있는데요. 2022년에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네. 그 이게 비중이 지금 그 사업군이 어느 정도씩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30% 의료 정도씩. 쪽이 제일 낮을 것 같고 한 20%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반반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의료 쪽은 아직까지 뭐 그 마켓 시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병원이 이제 생각보다는 매출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예전서부터 하던 사업이라서 MS가 낮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는 병원이 잘 없어가지고 침투율이 낮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또 의료 부분이 될 수 네, 있겠네요. 의료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빌리티 쪽에서는 22년도에 5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차량 내에서 뭐 저희 뭐 하이벤츠 하면 음성 인식하는 거 그런 거를 명령을 내리는 미들웨어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긴 한데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일부 라인업에만 납품을 하고 있고 내후년까지 전 라인업에 납품을 할 것 같아서 이게 거의 200억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는 네네.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법무, 의료, 모빌리티 시장 쪽에서 음성 인식에 대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뭐 교육 사업에도 진출한다고 하던데요. 네. 에듀 쪽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또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뭐 영어 교육이나 다양한 언어 쪽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언어 교육 쪽으로요. 네. 그런 쪽도 앞으로 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뭐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사실 이 음성 인식을 잘 하고 그다음에 뭐 에듀 쪽에서도 이미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 업체들이 이제 다 있어가지고 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제가 셀바스 AI의 셀링 포인트로 그냥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건 그냥 한 가지 가능성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때 그 의료 AI 쪽으로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다가 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좀 횡보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실적이 외형 성장은 일어나지만 또 굉장히 비용 부담이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인력도 없고 더 투자할 비용도 없어서 영업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PER도 낮아지고 있어서 주가 상승 업사이드도 한 30-40%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1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무 쪽에 그런 신규 그 매출처가 늘어나는 게 실적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공향 쪽이 보통 4분기에 매출이 찍히기 그렇죠. 때문에 1분기에는 조금 어닝 미스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리스크가 살짝 있어서 2, 3, 4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빌리티 쪽은 뭐 추가적으로 모델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연내에도 그러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기업은 뭘까요?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제가 너무 의료 쪽에만 집중한 것 같아서 커머스나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뭐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이런 것도 AI로 진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업체인데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업은 광고주에게 가장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추천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공모를 할 때 PR 선정부터 조금 어려웠던 업체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가 국내에 없었다 보니까 그냥 커머스나 플랫폼 사업을 하는 뭐 디어유나 커넥트웨이브 이런 쪽으로 PR을 산정을 했는데 상장할 때 한 32배 정도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하고 상장 첫날에 바로 50% 이상 상승을 그땐 또 이제 공모주 하면은 바로 오르던 시기여서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코스닥이 조금 안 좋기도 했고 이런 이커머스 쪽이 다 빠졌습니다. 디어유도 빠지고 뭐 네이버도 빠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가이던스에서 뭐 크게 벗어나거나 그랬던 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이제 시장에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워 숫자가 뭐 그렇게 뭐 메가급이 아닌 그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유튜버라든지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광고주들이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한 건당 17만 원 정도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레뷰 코퍼레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주고 매칭도 시켜주고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올려놓으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가서 몇 명이 되면 이제 좀 경쟁식으로 아니면은 어떤 사람한테 주면은 이게 더 효과적으로 팔릴지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SNS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또 SNS 활성화에 따른 또 이 기업이 성장이 되게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혹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게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도 한 명 있잖아요. 저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신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절대적인 인플루언서 수도 늘고 있고 그 한 인플루언서당 광고를 하는 수도 늘고 있어서 마켓 사이즈 성장에 대한 의심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스가 많아지면서 뭔가 유의미한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오히려 레뷰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제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뭐 100만 명 팔로워 이런 부분은 흔히 말하는 찐팬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얘 또 광고하네, 얘 또 협찬이네 이런 인식이 저만 해도 있는데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몇천 명 단위의 인플루언서들은 이거 써봤는데 진짜 좋아하면은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런 찐팬들을 보유하고
특히 광고를 줄 때 뭐 단가도 낮기 때문에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 쪽에서 마케팅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레뷰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레뷰 코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뭐 한 110만 명 정도 네네. 된다고 하던데, 이게 보면은 경쟁사들이 그 리뷰 플레이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고, 네. 또 강남 맛집 같은 네네네. 데도 이제 경쟁사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플루언서가 그 레뷰 코퍼레이션에만 이 고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경쟁사에도 같이 고객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쟁력을 어떤 부분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지가 의문이 있거든요. 우선 다른 기업에서는 AI 솔루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이제 나 광고 하고 싶어, 나 광고 주고 싶어 하면 개인적으로 매칭이 되는 구조인데, 네. 그 레뷰 코퍼레이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플루언서는 이 부분에 강점이 있어, 이 광고를 하면은 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매칭을 더 잘 해주기도 하고, 너무 매칭이 안 된다 싶으면은 상위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인플루언서를 고를 때 상위에 띄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락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기보다는 여기서 매칭률이 더 높고 내가 평소에 하던 인플루언서의 결과 맞는 광고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쪽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광고주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광고주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네. 광고주는 주로 이제 지역 클라이언트들, 소상공인들 위주로 뭐 미용실, 카페 이런 광고주님들이 60%, 뭐 진짜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동네 맛집 이런 광고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헤어샵이라든지 뭐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쪽에서 다 이제 골목 상권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골목 상권 타겟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 어디만 가면은 뭐 성수동 하플 이런 걸 치는 게 거의 필수가 돼버려가지고 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도 네. 지역 상권에서도 크고 있고 네.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신문 광고, 홈쇼핑만 하면 됐는데 특히 여성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을 보면서도 그 제품 후기를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그래서 그 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네.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지역 상권 이제 사장님들도 그렇고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으로 봤었을 때는 뭐 네.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최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블로그가 한 7, 80% 정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나노 인플루언서들이 많다 보니까 블로그로 글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블로그 네.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광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예, 근데 저만 하더라도 맛집 찾으면 무조건 네. 블로그를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네. 굉장한.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소라든지 물건을 찾을 때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제 블로그 쪽이 더 노출 빈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쪽이 한 85% 정도 네, 된다고. 80% 정도 네. 되고 인스타가 15%, 유튜브는 네.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AI 쪽 이야기를 이제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이제 매칭 시스템을 그 AI를 이용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AI 기술을 자체적으로 그러면 개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뭐 AI 쪽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건지. 자체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을까요? 거의 데이터 수집을 하고 나서 AI 작업을 한 거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고, 꽤 오래전부터 AI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생산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아까는 인플루언서 락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광고주 쪽에서도 이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를 줬을 때 댓글이 몇 개가 됐고 노출수가 몇 개가 됐고 이 제품이 이것으로 인해 몇 개가 더 팔렸을 것으로 예상돼 이런 데이터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도 이 플랫폼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레뷰 입장에서도 운영자 1인당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광고 한 건당 한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2019년에는 월평균 캠페인 오픈 건수가 203건이었는데 이게 AI 서비스 전에 네. AI 서비스 이후에는 한 350건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런 1인당 노동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과 관련돼서는 또 자회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네. 자회사 그 레이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이쪽은 또 그 왕홍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레이블 코퍼레이션은 중국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번에는 좀 실적이 부진했어가지고 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레뷰가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레이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마케터들은 좀 나노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했다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급, A급 뭐 한 100만 이상의 그런 왕홍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건당 비용도 많이 수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네. 이제 비용을 지출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이쪽은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쪽에서 메가 인플루언서 말고도 좀 한국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해서 네. 나노 인플루언서부터 다양한 마케터들을 섭외를 해서 실적 개선을 조금 이뤄나갈 전망이어서 연결로도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태국인가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네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는 좀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보고 있던데. 네. 이쪽에서는 오히려 뭐 블로그 이런 것보다도 틱톡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어서 네. 이런 게 거의 동남아 쪽에서는 최초의 비즈니스고 한국처럼 뭐 경쟁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그쪽에서 어떤 성장성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네.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진짜 재평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언제쯤이면은 좀 뭐 그런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올까요? 사실 24년도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제 레이블 코퍼레이션도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네. 이제 6개 국가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태국이나 동남아 쪽 국가에서는 내년부터 좀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분명 내년부터 외형 성장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네. 이게 지금 현재 PER 수준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주가와 빠르게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레벨 코퍼레이션은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레벨 코퍼레이션은 주가를 네. 보니까 시장 네. 상황도 너무 좋고 네. 이 인플루언서 시장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게 주가에 언제 반영될지가 참 네. 제가 판단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뭐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뭐 스톡 옵션 같은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맞아요. 많이 반영이 네. 된다고 하기는 하던데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소가 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레벨 코퍼레이션 통해 가지고 이제 히트 상품이 됐다라고 네. 하는 그런 뭐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올해는 사실 채용이 많이 증가해서 인건비도 30억 정도 늘었고 뭐 네. 주식 포상 비용도 10억 원 정도 지출을 하면서 아니면 23년도에요. 네, 23년도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는데 24년도는 이런 비용 증가가 없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플랫폼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업 네.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레뷰 링크, 레뷰 카드, 레뷰 몰 이런 커머스 사업에 네. 적극적으로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PER의 정당성을 조금 네. 이제 확인시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110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위치일 것 같아요. 네, 상당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이 110만 명이라는 인플루언서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카드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만 하더라도 카드사들이 카드 만들어가지고 진짜 100만 가입자가 있다고 하면 완전 히트 상품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레뷰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뭐 상품들을 구입할 때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네, 적립이 된다거나 괜찮은데요? 하는 식으로 한다고만 해도 상당한 비즈니스 맞아요. 기회가 될 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이 회사가 지금 사모펀드가 한 6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네. 레뷰 홀딩스가 이제 한 9% 정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모펀드가 좀 매각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네, 오버행 이슈들은 추가적으로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버행 이슈는 6개월, 1년 단위로 걸려 있는 것들이 네. 있기는 한데, 네.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들은 이제 없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몇만 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6개월, 1년 단위에 걸쳐가지고 조금 물량이 나올 수는 있다는 점, 네.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글로벌 커넥터드 플랫폼에서 이제 PE에서 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아무래도 들어온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는 것을 PE 쪽에서도 충분히 돕고 있고, 그래서 매각 이슈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리서치 아름이 낳은 스타인데. 네. 네. 네, 저도 오랜만에 대표님도 뵙고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 와서 또 좋은 종목 소개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번에 먹었었던 거는 이제 까르비네 쇼비뇽이었다면 또 다른 이번에는 이제 슈라지 포도의 종이 다른 거죠. 아, 네. 향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